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의 레드로드가 2024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관광특화거리인 레드로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가 2025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2025년 제1회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령시가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제65회 경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난투극 과정에서 50대 남성은 경찰이 쏜 총에 숨졌고 경찰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면서 일선 경찰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보완과 형사 책임 감면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흉기를 꺼내 달려드는 50대 남성을 향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외투의 테이저건은 무용지물. 타격을 입지 않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50대 경감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때문에 먼 거리에서 흉악범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살상력 10분의 1 수준의 저위험 권총도 한 가지 대안입니다. 짧은 공격의 순간에 그런 다양한 상황을 맞는 법적 요건을 생각하면서 무기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3단봉에 전자충격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신종 장비 보급과 개발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축시키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도 하반신을 쏴야 하고 위협의 정도와 합리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경찰 직무 수행에 뒤따르는 그런 법적 책임이나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호하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레드로드가 2024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관광특화거리인 레드로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구는 2023년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의 안전과 관광 활성화를 접목한 레드로드를 조성해 일반 길을 관광 인프라로 재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마포구는 2024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관광특화거리인 레드로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구는 2023년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에 안전과 관광 활성화를 접목한 레드로드를 조성해 일반 길을 관광 인프라로 재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도로로 보도를 조성하고 인파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인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과 재난 문자 전광판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버스킹 행사와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한 레드로드 국제 댄스 페스티벌 등 대규모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레드로드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레드로드는 2023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이어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 관광자원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업체 펫문과 지난 9월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일부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펫천사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화장 진행 후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펫천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지난 9월 펫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민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60% 할인 가격으로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반려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치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자세한 반려동물 장례 절차 문의사항은 장례업체 팬문에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대구시가 2025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시민,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2025년 고용노사민정협력사업 및 분과위원회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구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중대재해 분야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과 예방 중심의 디지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및 구, 군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업무 처리 절차 및 유해 위험 요인 점검 요령을 중점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2025년 제1회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총 5,040억 원 규모 80개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 및 폭력 피해 지원 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양성평등은 시민 행복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가치이자 대전을 인류도시로 만드는 근간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직원 정례조회 및 공직자 열린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조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정부 포상과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과 부서를 선정해 사기를 북돋았으며 나을주 재무경제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경제적 미래 설계와 자산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조회 및 열린 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2025 평창군수배 생활체육 당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창군 당구연맹이 주최하고 평창군과 평창군 체육대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총 40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우승자들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영진 평창군 체육회장, 박종성 올림픽 체육과장 등 주요 4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평창군 내 당구 동호인들의 교류 확대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으로서의 당구 인식을 더욱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 내 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개량 및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교체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 대상은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5명에서 10명 미만으로 공고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횡성군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입니다. 희망자는 3월 2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관 기관 단체 실무자들이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센터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과 횡성군 일자리팀, 인구청년팀, 아동친화팀 등 총 8개 기관 단체가 함께 모여 취약청년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월 1회 함께 모여 청년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자 현황 공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횡성군이 올해 처음 가정 위탁과 시설 입소 보호 아동을 위한 대학 생활안정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라이즈 2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라이즈 기본계획 수정, 25년 라이즈 시행계획, 25년 라이즈 세부 시행계획 3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충북 라이즈 사업 예산에는 공모사업, 글로컬 대학,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등 8대 내역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핵심 사업인 도내 대학 및 협의체를 대상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 현안 해결 4대 프로젝트 기반 9개 핵심 단위 과제별로 사업을 공모합니다. 도는 사업을 통해 지역 정주 취업률 15%, 지산학연 공동연구 증가율 40%,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참여율 31%, 지역 혁신체제 만족도 80% 달성을 성과 목표로 지역 자원의 공유와 특화를 통한 인재 양성 중심도라는 핵심 목표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누적 관람객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남대는 지난 2003년 개방한 후 하루 평균 2,243명이 다녀가며 약 21년 10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객 1,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청남대 돌탑 앞에서 관람객 1,500만 명 달성 기념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500만 번째로 입장한 관람객은 충남 태안 윤희경 씨 부부로 나들이로 청남대를 찾았다가 깜짝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청남대 1년 입장권, 문해 지역 특산물 표고버섯 한 박스 등을 증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내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특히 공간의 주 테마를 그림책으로 특화해 도서관과 미술관 기능을 융합시키고 전 세대가 모이는 북카페, 교육 체험놀이 공간,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구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그림책 복합 문화 공간이자 도민의 문화 커뮤니티 장소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도청 본관이 청주 원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 유입이 많고 근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인접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숲 구성리 일원에 도내 최대 규모의 도립 파크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충북도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구장 기준에 맞는 골프장을 조성해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명품시설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코스를 다양하게 설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파크 골프장과 연계해 에어돔,
스크린 파크 골프 등 실내 체육시설과 건강체험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시니어 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이 일대를 명품 실버타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보령시가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 아산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검진 항목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항목 외에도 골밀도 검사, 농약 중독 검사, 근골격계 질환 검사 등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제65회 경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문학, 체육, 언론, 문화, 공연예술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제65회 경북도 문화상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활동 실적,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문학부문 권영호 씨는 1980년 동화 날아간 못난이로 당선된 이후 고향 의성군에 의성문학회를 창립해 의성문학 발간 등 40여 년간 지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문화 에이펙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와 미국 벤처기업 퍼일스가 해남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기로 협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미국 벤처기업인 스톡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일스가 15조 원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한다는 협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남 3위면 구성지구 120만 평에 2028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추가로 8조 원을 더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에는 데이터 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대규모 저장 장치인 ESS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퍼일스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와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Are committed to make this project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in terms of speed, cost, and certainty of execution.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솔라시도의 154kV 변종소를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28년까지 건립하고 통신과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협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토지 계약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퍼일스가 전남을 선택한 이유는 전남의 풍부한 전력과 용수, 지진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실현 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가장 세계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갖춰진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의 허브로서 가장 최저가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퍼일스의 공동의장이자 모회사 스톡팜 로드의 공동 창립자인 브라이 연구는 LS그룹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와트급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 제한구역 문제가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정부의 국가전략사업에 지정되면서 환경평가 1, 2등급지에도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산단 조성을 통해 광주의 미래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오운동의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 부지입니다. 전체 338만 제곱미터 가운데 323만 제곱미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 81만 제곱미터는 환경평가 1, 2등급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이 부지를 국가 전략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산단 조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일부를 대체지로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국토부와 논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31년 산단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단이 조성되면 광주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차 부품 기업들을 모아 기술 개발과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신규 일자리 10,000개와 2조 원 규모 경제 유발 효과도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고 주도해 나갈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함께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과 담양 제2일반산단 조성 사업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 추진을 위해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차량의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부문 참여 방법은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이나 여수시청 기후생태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 부문은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서 3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혹은 자영업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혼모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력은 새로운 공부를 할 때 가장 강화됩니다. 여러 개념을 배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세포 사이 연결 회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종이로 된 책이 화면으로 읽는 전자책보다 기억력 증진 효과가 크며 규칙적인 독서는 인지 기능 장애를 약 20% 줄여줍니다. 아울러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력 운동에 비해 뇌 속 해막 크기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일주일에 3회 이상 1시간 정도 걸으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